후보님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후보로 올라오신 거는. 근데 후보님 지금 극우 세력들이 선관위를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가 되신 거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시죠. 이 저기가 안 나오네요. 잠깐만 스톱 시켜주세요. 예.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소리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허용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저희가 무시해야 됩니다. 처부수자. 네, 불법을 자행하는 선관위를 처부수자고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세요. 네, 한숨밖에 좀 안 나오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서 선관위 까부셔야 된다 하는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온 국민들은 내란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이 발언들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을 까부수자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있어요. 거기 산하기관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를 해요. 혹시 아시나요? 처음 저건 네, 처음 네, 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지표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PPT 보시면 2022년도에 24등, 2023년도 22등, 그리고 2024년도에 32등으로 전체 167개국 중에 그 32등으로 10단계나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점수가 8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실제 올해는 7.75점으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내려갔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정치 문화 부분을 보시면 이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평가하는 항목인데 보시면 7.5에서 5.63까지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그렇죠? 예. 네. 다음 PPT 봐주세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지표 중에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라는 지표가 있는데 전체 순위가 24등, 22등, 32등으로 내려가도 이 지표 부분만은 점수가 9.58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지 평화로운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선거에 따른 권력 이양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점수로 환산한 건데요. 부정선거에 경도돼서 비상계엄도 하고 그리고 선관위에 군대도 보낸 윤석열 정부에서 그 다른 데는 다 지수가 민주주의 지수가 내려갔는데 유독 집권기간의 선거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것은 국제사회가 증명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수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제가 지금 잘 알 수는 8점 없는데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그렇습니까? 점수고요. 10점 만점이니까 9.58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죠. 그래서 저렇게 수치가 나왔다면 그 수치가 갖는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그리고 선거 생각합니다.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예, 없다는 없다고, 것을 예,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해 예, 준 거죠. 예. 근데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특히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기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지폐 개수기 있지 않습니까? 지폐 개수기를 해킹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언론 보도나 그걸 통해서 들은 거로는
그 외부와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 계산하는 기계에 그러니까 숫자 계산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1대 총선에서 126건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있었어요.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아시죠? 아마 인용된 건 하나도 없는 네,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전산 조작이 있었다고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지난 8월에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예. 선관위 전산 시스템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라는 주장도 허황된 주장이라고 아까 금방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동영상 하나 더 보시죠. 부정선거를 확신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거 시스템을 좀 들여다봐서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자 이런 쪽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둘 다입니다. 예. 첫 번째 뭐냐면 그 선관위가 저도 처음에는 음모론이라고 했거든요.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첫 번째는 인사 비리가 1,200건이 넘었고 그다음에 투표한 부실 관리 그리고 그 서버에 대한 부실 해킹 위험 가능성 높음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 문제 덩어리다. 예, 최근에 굉장히 유명세를 갖고 있는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사회자가 어쨌든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증거나 근거를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인사비리가 많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금방 들으셨죠? 예.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한 건도 제대로 된 부정선거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인사비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인사비리가 부정선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뭐 그런 네. 그 선관위 인사비리로 청년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감을 안겨줬고요. 채용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뭐 사무처장도 말씀하시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각오를 하실 건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거기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조직 운영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부 자정 기능은 물론이고 외부에 의한 감독 통제 기능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벌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국은 앞으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얘기할 것인지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지금 참고인들 자식들 채용할 때는 아빠 찬스를 쓰고 부정 채용으로 사표를 내야 될 시점에서는 본인들의 의사를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진해서 사표를 내야 되고요. 부정 채용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엄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